네, 그럼 대장동 의혹 취재하고 있는 사회부 이재희 기자와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 검찰이 유 전 본부장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 뺐어요.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 씨가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과 사업 협약, 주주 협약 체결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건 맞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네. 뇌물 관련 혐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고요. 그런데 이걸 혼자 했겠냐. 그래서 공범 관계와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할 분담을 했는지 등을 더 수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배임 혐의 수사는 고의로 손해를 끼쳤는지 또 실제 피해를 얼마나 받는지 등을 매우 정밀하게 입증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도 매우 난이도가 높은 수사로 꼽힙니다. 네, 그렇긴 한데 배임 혐의는 유 전 본부장 구속할 때 그 영장에도 들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구속 단계와 기소 단계에서 요구되는 혐의 입증의 정도가 각각 다른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구속 때 적시했던 혐의를 기소하지 못하는 건 흔치 않은 경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수사가 미진한 걸 자인한 것 아니냐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네. 또 검찰이 정치적 부담을 느껴서 판단을 신중하게 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 씨를 배임 혐의로 기소하려면 결국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책임 여부도 따져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이제 검찰이 일단 핵심 차인방 가운데 일단 유동규 씨는 재판에 넘겼고 나머지 인물들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던 김만배 씨에 대해선 영장 재청구가 유력합니다. 네. 남욱 변호사나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 조사에서 이 김 씨가 모든 일을 주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반면 남 씨 같은 경우에 검찰이 한번 체포를 했다가 영장 청구 없이 풀어줬죠. 그렇죠. 또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로 알려진 정 씨의 경우에도 아직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 건 아닙니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이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면서 선처를 유도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 변호사는 뇌물을 준 혐의가 있지만 처벌 대상은 안 된다고요? 네, 남 씨의 경우에 검찰 조사에서 2013년에 유동규 씨에게 돈을 건넨 걸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특가법상 1억 이상 뇌물수수의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네. 반면 뇌물 공여는 7년이죠. 남 씨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을 피하고 유 씨만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정리하죠.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